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하늘도 마음이 좀 울적한지 이렇게 가랑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요일이고 어제 국민의 심판이 있었죠. 표결 결과가 여러 가지 의미를 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 보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12분이 찬성을 하신 거죠, 탄핵에. 그래서 204표가 됐는데, 국민의힘 108명 중에 12표면 11%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89% 되시는 분들이 탄핵에 반대를 하신 건데요. 무효나 기권도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상계엄이 위법적이다라고 하는 국민 여론이 70%가 넘었어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가.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분들은 11%만 위헌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89%는 위헌이 아니다. 국민의 여론하고 괴리가 너무 크다. 그 괴리가 어디에서 그럼 나온 거냐? 자신들의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거냐? 위헌인데도. 위헌이 아니니까 반대한 거냐? 찬성했을 때 본인들의 당과 자신들의 정치 행로에 불이익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반대를 한 거냐? 셋 중에 하나겠죠. 저는 세 번째로 봐지는데, 한국 보수는 정권을 많이 잡았잖아요. 한 80년, 해방 이후 80년 동안. 진보 정권이 한 4번 됐죠. 국정을 경험한 기간이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네, 손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국정을 경험한 기간이 60년이 됐는데, 보수의 가치라고 하는 뭐 어떤 자유, 안보, 이런 부분에서 이념이 발전되지 못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당에서 대선 후보를 배출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영입하는 60년을 국정을 운영한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한다. 거기서부터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결국은 산업화를 주도한 건 맞아요. 보수가. 박정희 대통령이. 일정 부분 결과도 있었고. 그런데 인재층이 없다. 대선 후보층이 없다. 그것은 당의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고 조직 확대에만 당을 운영한 게 아닌가. 이념의 발전이 없었기 때문에 극우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그런 보수. 한국 정치에 바람직하진 않다고 봐야죠. 극우가 어느 나라든 다 있어요. 있지만 그렇게 극단적인 이념을 취하는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나라는 거의 없잖아요. 사람을 키워야죠. 인재를 키우고. 그래서 자당의 인재 풀을 두텁게 하는 거. 그러면서 치열하게 자신들의 이념에 대해서 갑론을 박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데 멈춰선 거죠. 거기서 보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대 교체가 일정 부분 됐지만 기존의 기득권을 누리는 유지하는 그런 타성이 젖어들은 거죠. 변화가 없었다. 그런 반성을 해야 됩니다. 보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녹화방송에서 끝까지 싸우겠다. 누구하고 싸운다는 거죠?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싸우려면. 저는 대상이 없다고 봐요. 국민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당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본인하고 싸우는 거죠. 나도 모르는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보수가 아닌 거예요. 보수가. 보수의 대표성을 가질 수도 없고. 저는 한국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 진보든 보수든 건전하게 이념을 쌓아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정치권에 입문하는 문턱이 낮아야 돼. 여의도 문턱이 너무 높고 그들이 얘기하는 여의도 문법, 그 문법 속에 안 들어가면 정치를 할 수 없는, 그건 허물어져야죠. 그러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어요. 지금 국정의 공백이라고 할 수 있죠. 대통령도 권한대, 헌법재판소장도 권한대, 감사원장도 없고, 뭐 이런 국가기관의 중요한 책임을 담당해야 될 사람들이 대행을 하는 상황이라 리더십에 부재가 있는 상황이죠. 보수는, 국민의힘이 붕괴되면 보수가 위험해진다. 국민의힘이 분열되면 보수가 해체된다. 뭐 그런 위기의식을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위기의식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해체돼야 새로운 보수가 꽃을 피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정서 또는 정치에 대한 생각, 그런 것으로는 국민에 다가가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 70%가 넘는 그런 리더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89%가 그렇지 않다라고 결정을 하는 상황, 우리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진보 진영도 독재 정권 타도, 군정 종식, 그리고 민주화, 그렇게 이제 좀 왔다고 보는데, 시대 정신을 제시를 해야 돼요. 진보로서의 시대 정신. 저는 그런 게 좀 결핍되어 있지 않느냐. 그 캐비넷 정치를 갖고 위협하는 검찰 정권에 대항하기 바빴죠.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 정신, 정치 개혁,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못하면 국민의힘하고 똑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발전해야 돼요, 정치가. 정치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경제도 똑같지 않습니까? 삼성이 HBM을 포기했기 때문에 5년이라고 하는 AI 산업의 후발주자로 뛰어들어서 지금의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경제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시대에 맞게 정치가 선도적으로 국민들한테 시대 정신을 제시하고 이렇게 끌는 것도 있어야 된다. 국민이 미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정치권에서 끌어주는 것도 있어야 된다. 그런 역할이
보수든 진보든 좀 얕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민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시적으로 큰 국가 생태계를 보지 못했어요. 의회 경험도 없고 정치 경험도 없고 그냥 상대는 다 피의자 이런 식으로만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자신은 벌을 줘야 되는 사람 뭐 이런 마인드. 근데 지금은 본인이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벌을 주는 입장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재판에서 저도 책임을 져본 적이 없어서 이 본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는 그런 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번 그 비상계엄 관련된 국가 상황을 보면서 저는 정치권이 발전을 해야 된다. 이념도 발전시키고 그리고 젊은 청년층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층을 두텁게 해나가야 된다. 각 진영이.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그게 국가 발전을 위하는 길이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꽃 피울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경제나 사회 모든 분야의 발전이 함께 갈 수 있다고 봐집니다. 내년에 외화채도 그립고 국공채도 그립고 이 만기가 돌아오는 게 많은데 이게 차환이 안 되고 순상환이 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순상환이 되면 차환이 안 되고. 근데 지금 이렇게 나라가 좀 혼란스러우니까 그것을 재연장 해주려고 하겠느냐. 채권자들이. 경제 면에서는 그런 게 이제 많이 우려되는 거죠. 아무튼 국회가 중심이 돼서 야당이 한 곳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내 정당이 한 8곳 되니까 그리고 원내에 계신 야당들 중에서도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과 국가 원로와 많은 대화를 하셔가지고 국정이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다음 주를 준비하는 그런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